재벌가에 태어나기 전 주인공 윤현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순양의 미래자산관리부 팀장이라는 순양물산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고졸 출신과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미래자산이란 바로 오너일가, 그리고 그가 받들어 모시는 순양가를 보자면 우선 창업주 진양철은 이름도 그렇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를 그대로 가져온 인물로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직원 10만 명의 밧줄이 걸렸다. 극중에 등장하는 자서전 역시 이병철의 호암자전을 연상케 하며 그의 삼남일녀의 자식들은 이건희 회장의 일남삼녀와 대칭되는 부분, 나아가 첫째 아들 진영기의 모티브는 바로 이건희 회장. 역시나 외모도 좀 닮은 듯한데, 그러나 실제 뛰어난 사업가였던 이건희 회장과 달리 극중 진영기는 좀 무능하게 그려지기에 이 부분은 많이 다르죠. 국산이 아직 일지한테 안 되네. 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군대 1위? 네 어디 전국체전 나가나? 회장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막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2014년 같은 병으로 쓰러지며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고, 목적은 진성준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진영기의 아들 진성준은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같으며 삼성 역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지주사 전환을 시작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러하죠. 카드는 되돌아와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매입하며 순환 출자를 완성한. 회장은 단 60억의 그룹 지배권을 손에 쥐었으나 그 과정에서 삼성의 상징이었던 중구 태평로 남대문 옆에 위치했던 삼성 본관이 매각되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한 의혹들로 이슈가 되기, 결국 억울한 죽임을 당하죠.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도준이 깼니? 다시 눈을 떠보니 어딘지 모를 낯선 차 안. 내 몸이 왜 이런 상태가 된 겁니까? 그리고 나이는 대략 10대 초반의 소년. 나아가 철거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조선 청독부 건물 1987년 10월 5일로 타임슬립. 또한 자신이 모시던 순양가 막내 아들의 둘째 진도준으로 환생한 것이었죠. 결국 자신을 하대하던 사람들에게 그간의 치욕을 돌려주고, 더 나아가 자신을 죽인 범인을 밝힘은 물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최종적으로 순양을 내부에서 털어먹겠다는, 내가 뭘 주면 되겠노? 와, 정말 죽이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근데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진도준은 재벌가의 손자이긴 하나 반쪽짜리. 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도요.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순양의 넷째 아들 진윤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혼 역시 마음대로 해버렸기에 가족과 절연한 사이였고,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돈도 안 되고 와 네가 내 아들이고. 회장님. 손님 나온다. 소금 뿌리라. 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은형을 연상시키는데,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풍문이 있었죠. 역시나 이를 모티브로 한 느낌. 여담으로 순양가의 저택 정심제는 풍수가 아주 좋은 땅으로, 정심제. 풍수에 능한 스님이 배사님수의 집터를 잡아주며 진회장에게 당부했다. 마음만 곱게 쓰면 돈이 말을 일 없는 땅이라고. 현재 삼성가가 위치한 한남동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적 명당으로 삼성 외에도 여러 재벌과 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철이 언급하는 순양경제연구소 역시 삼성경제연구소가 모티브이죠. 순양경제연구소에 한번 시켜봐라. 내 돈 받아물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도준은 그가 아는 역사를 이용 김영삼, 김대중 두 대선 후보 단일화 무산과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당선을 점쟁이처럼 맞추며 진양철의 눈에 서서히 들게 됩니다.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란 너.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욕심이 나서. 그리고 메모를 남겨 칼8 8기 폭파 사건. 그러니까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민항기 폭파 사건에 휘말릴 뻔한 진양철을 구하는 것은 물론 바로 그날에 그 칼 828편을 타고 진양철 회장이 서울로 돌아온다. 일본에게 밀리고 있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조언까지 해주죠.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오부지기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물론 그 결과 촉이 좋은 진양철에게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킬 뻔도 하지만 이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진도준 역시나 보통 내기가 아니었기에 능구렁이처럼 넘어갔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나아가 손자의 조언에 따라 진양철은 반도체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더 확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이는 1970년 흑백 TV를 생산하며 전자사업에 뛰어든 삼성이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고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공표했던 일명 동경구상과 맞닿아 있죠. 따라서 극중 영진반도체 인수는 영진 반도체 말이다. 그 일본에 매각한다 안 했나? 그만 내가 오늘 샀다. 삼성이 원진전자의 건물과 시설을 인수한 것이 모티브이며 이후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아닌 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S램이 아닌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D램 시장에 진출해 투자 확대 6개월 뒤인 1983년 11월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했기에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든 새우 한번 키워볼란다. 이처럼 이병철 선대 회장이 반도체를 고집했던 이유가 호암자전에 잘 나와 있고 또 있는 극중 진양철의 대사와 많이 유사하죠. 앞으로는 기술 장사해야 먹고 산다. 다만 극중 진영기는 이런 해안이 없어 반도체 사업을 반대하지만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죽다 살아난 몸이다. 실제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공장을 지었을 만큼 아버지보다 더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알고 있던 진도준이었기에 자신있게 진양철에게 조언.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그 대가로 돈 대신 분당 땅 5만 평을 상속받아 땅으로 주세요. 여기가 좋겠네요.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단번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면 물론 화폐가 240억이 도저히 네가 번 돈이다. 어디 한번 그 시할래 볼래? 이재용 회장이 삼성가에서는 최초로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는 것을 넘어 서울대 최상위 학부인 법대를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반쪽짜리에서 가장 이쁨 받는 막내 손주가 되죠. 도주 왔다! 아이고, 이 음식이. 그리고 복수를 위한 자금 마련, 드라마틱한 돈 불리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위기, 나의 기회. 진도준은 분당 땅 5만 평으로 번 돈 240억을 전부 달러로 바꾼 후 영화사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가 타이타닉에 몽땅 올인하죠. 타이탄이 이미 한 차례 나홀로 지배를 수입해 아버지를 도왔던 도준은 당연히 타이타닉 역시 흥행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도 수입이나 배급 말고 제작에 투자란 얘기냐? 네. 하지만 당시 타이타닉에 대한 투자는 헐리우드에서 기피하던 해양 영화인데다 제임스 카메론은 제작비가 많이 드는 감독으로 역시나 1990년대 당시 역대 최고인 2억 달러가 투입되었기에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화 같은 느낌의 영화였죠. 스타 배우 한 명도
하나도 없는 블록버스터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스? 거기다 당시 크게 이름을 알리기 전이었던 주연 배우들 역시나 미지수. 헌데 1997년 뚜껑을 열어본 타이타닉의 흥행 수익은 제작비의 10배가 넘는 약 22억 달러. 우리 돈 3조에 가까운 대박 중의 초대박으로 진도준의 경우 적어도 4-5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기에 자본금은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니 그 돈 다 어디 썼노? 뉴욕의 아버지 따라서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린 돈으로 코다브라, 무슨 속옷 이름 같지만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코다브라? 이후 그 유명한 아마존으로 개명하는 회사에 투자. 주당 18달러에 샀던 주식이 주당 18달러 하던 주식 가격이 180달러가 되기에 무려 900%의 수익을 얻죠. 900%가 올랐다고. 수익률 900%! 만약 1,000억 원을 다시 한번 올인했다면 10배가 되기에 1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생긴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후 IMF 외환위기에 대비해 이 돈을 다시 현금화합니다. 뭐 덕분에 동포청년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지만 아, 저 돈의 0.1%만 있었어도 좋겠다. 잔치날 막내 동료는 걸베이들 현질해. 다만 여기서 현실과 다른 점은 일단 타이타닉 개봉은 미국 기준 1997년 12월 19일, 아마존 상장일은 1997년 5월 15일,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을 요청한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로 시기상으로는 꼭지가 전혀 맞지 않아 불가능한 시나리오. 그렇게 극중에 나온 투자 보고서에도 연도는 쏙 빠져 있었죠. 즉, 드라마 내에서만 통하는 변형 시나리오. 그래도 진도준의 자산은 적어도 2, 3조에서 많게는 10조 정도로 추산할 수 있으며 어차피 미래를 알고 있는 그에게 있어 돈 불리기는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 갖고 싶은 모든 걸 아주 fashionably 손 안에 넣은 사람이라? 둘 다로 해두죠. 왜냐하면 돈 불리는 방법이야 다양했고 비트코인에만 투자해도 세계 최고 부자는 껌이었기에 이제는 그 모은 돈으로 원래 목적이었던 순양에 대한 복수에 돌입합니다.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양이다.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청년? 앞서 진양철 회장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는 분명 미래를 예견한 탁월한 안목이 돋보인 부분이지만 순양 자동차, 즉 자동차 사업은 취미생활이란 조롱을 받을 만큼 귀중도 적자면야 이 순양철에 돈 많은 노친네 호사 취미생활 아이간?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았으며 또 실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좀 챙겨줘. 실제 삼성에서 시도했던 자동차 사업 역시나 같은 비난을 받았고 이는 분명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사랑에서 비롯한 사업. 또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 수많은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용인 에버랜드 서킷을 만들어 종종 애용할 만큼 정말 그만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했죠. 다만 회장님, 대형 주영일 회장님 모신답니다. 정말로 자동차 사업으로 부동의 1위인 현대자동차. 자동차 보고 영 포기가 안 되니? 한도제철을 인수해서 순양차를 더 키워보겠다 고심산이지. 그러니까 드라마상 대형을 넘어서려 한 것인지는 미지수이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극중에선 대형을 넘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키우려 했고 그 진념에 가까운 경쟁심을 진도준이 공략. 호사스러운 취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양자동차. 동력을 만들어준 엔진이요.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게 은근히 부추깁니다. 우리 순양에 엔진! 따라서 경쟁사인 대형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한도제철 대형한테 절대 못 준다. 또 자동차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게 만들죠. 부회장. 네.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네? 그러나 한도제철은 부실기업 중에 최악의 부실기업. 실제 한도제철의 모티브가 되는 한보철강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등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5조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악질 기업으로 이후 이 돈이 문제가 되어 당진제철소 및 한보철강, 한보그룹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는 한보 사태, 즉 IMF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되는 사건을 유발하였습니다. 한도제철이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인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한도제철이 그동안 그러니까 비록 한도제철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순양에게 꽂는 비수와 같은 것으로 거기다 진도준은 의도적으로 판돈을 키워 대형과 파워쉐어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린 최소 7천억 원 제시해야 합니다. 7,500억으로 갑시다. 회장님이시라면 절대 결정권자는 나예요, 나! 인수에만 7,500억 원이란 큰 돈을 쓰게 만들죠. 당신은 순양의 한도제철을 뺏긴 게 아니었어. 7,5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안겨준 거지. 맞지? 그리고 이어지는 전략은 바로 아진자동차 인수전. 아진자동차를 인수하자고? 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서? 다만 이번에는 진도준의 전생, 즉 윤현우 일대의 아버지와 엮인 사건으로 당시 아진자동차의 직원이었던 아버지가 정리해고 당하며 집안도 기울고 어머니가 죽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었기에 이를 막고자 했고, 아진자동차 어차피 우리 미라클이 인수하지 못할 거라면 순양이 인수해도 되잖아.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지? 고용승계에 반대하니까요. 아진자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목적이었어? 따라서 정리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말 아진자동차를 자기가 인수하려 했지만 진양철의 노련한 견제로 불발되고 맙니다. 할아버지께서 공들이시던 아진자동차, 그 청와대에서 재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아진자동차를 청와대에서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순양그룹이 인수하게 되나 앞서 한도제철 인수에 모든 돈을 쏟아부은 순양은 자금이 없었기에 아진차 인수 자금은 저희 미라클이 드리겠습니다. 진도준이 차명회사를 이용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순양 주식 일부와 고용 승계를 약속받죠. 순양자동차 지분 17% 그리고 아진자동차의 고용 승계입니다. 고용 승계. 따라서 순양자동차도 구조조정 없이 살아남고 아진자동차도 해피엔딩을 맺는 모습.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드립니다. 헌데 이는 실제 역사와 좀 다른데 순양자동차의 모티브 삼성자동차는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마자 순식간에 자본 잠식 당하며 1999년 6월 누적 적자로 인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후 결국 프랑스 르노 자동차에 인수되죠. 삼성자동차는 2000년 르노에 인수된 뒤 르노 삼성 자동차가 됐습니다. 즉 삼성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사업 실패 케이스. 나아가 아진자동차의 모티브인 쌍용차 역시나 외환위기 후 중국 기업에 매각되며 기술 유출과 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웹소설 원작 재벌집 막내 아들은 실제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을 모티브로 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명연기가 합쳐진 정말 좋은 드라마이죠. 거기다 연출 역시나 꽤나 뛰어났기에 따라서 오늘의 결론, 오징어 게임, 지옥, 우영우를 비롯 요즘 K-드라마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네, 진양철이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 내 눈에만 보이는 기가 다 알고 있었다. 자신 있나? 대답해봐라! 지금 당장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할머니.